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랙록에서 자산 토큰화에 쓸 코인 혹시 있다면 이 코인들이 아닐지 총 15개 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전에요, 맛배기로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실제로 트래픽이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블록체인 탑 20위를 꼽아봤습니다. 뭐 코인 게코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사이트죠. 여기에서 뭐라고 있냐? 솔라나가 지금 총 49%의 트래픽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솔라나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 자, 최근에 밈 코인 뭐 소위 붐 10개 중에 8개가 어디다? 솔라나죠. 어찌됐건 솔라나를 많이 쓰고요. 2위는 이더리움을 많이 씁니다. 세 번째는 바이낸스 체인, 4위는 코스모스, 아발란체, 아비트럼, 베이스, 레이어 2죠. 세이, 수이, 폴리건, 톤, ZK-Sync, 카르다노, 폴카닷, 메티스도 이더리움 레이어 2입니다. 팬텀, 인젝티브, 펄스 체인, 앱토스, 헤데라. 자, 여기까지가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블록체인 20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뭐 많이 쓴다는 자체는 뭐 대량 채택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크립토펑크 7804번 NFT가요. 지금 이게 4850 이더리움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자, 크립토펑크 그렇게 막 사람들 그 담배 피고 있는 그 JPG 그 이미지거든요. 그 그림 파일 하나에 220억 주고 사실 분 혹시 계십니까? 이거 보면 신기하죠. 이게 실제 거래가 이미 됐습니다. NFT가 뭐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과시, 플렉스하는 슈퍼카다. 여자에게는 이게 뭐 명품 가방이 될 수도 있겠다. 특히 알트코인으로 순식간에 부자, 그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은 본인의 부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불면 NFT 가격이 늘어나는 경향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행 지표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미 돈이 많이 들어왔고요. 앞으로 이 NFT의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은 코인 가격의 상승과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블랙록에서 저번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1억 달러 이상의 그 USDC를 지금 펀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그 페페 코인을 비롯해서 NFT 지금 40종의 코인과 25종류의 NFT가 블랙록 주소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주소와 트랜잭션이 다 공개가 됩니다. 투명한 거죠. 그 지갑 주소에 이거 블랙락 건지 이제 밝혀졌거든요.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밈코인과 NFT를 블랙락에게 선물한 겁니다. 선물을 왜 했을까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락이 보유한 밈코인이다. 블랙락이 보유한 NFT입니다라고 홍보하기에 너무나 좋은 소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블랙락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임과 동시에 뭐 그림자 정부라고 불립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정부 뒤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을 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블랙록에서 이더리움에서 첫 번째 토크나 펀드 그 이름이 있네요. 비들이라고 해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최초의 토크나 펀드 비들을 출시한다. 이 비들은요. 일일 배당금 그게 이제 뭐 좀 단기 MMF 같은 어떤 마켓 펀드에 돈을 맡겨놓으면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일 배당금을 합산해서 매월 새 토큰으로 투자자에게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시작을 일단 작게 해본 겁니다. 이제 전 세계 자산을 다 토큰화로 시킬 건데, 첫 번째 펀드, 그러니까 1억 달러, 우리 돈 한 1,300억 원만 약간 맛배기 형식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자가 뭐 앵커리지 디지털은행, 비트고, 코인베이스 여기 또 들어가 있죠. 자, 자산 토큰화가 제가 확정된 미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이 뭡니까? 전 세계 주식, 채권, 부동산, 심지어 이제 그 화폐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상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게 좀 그 감이 오십니까? 제가 그것을 위해서 이 차트를 한번 제가 어렵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로벌 자산의 시가총액은 22년 말 기준입니다. 코인은 현재 시총 기준입니다. 자, 전 세계 화폐 제가 그냥 알기 쉽게 우리나라 원화로 환전을 했습니다. 화폐가 전 세계 모든 화폐 다 합쳐보면 대략 326경 원입니다. 부동산을 한번 다 시가총액 합쳐보니까 51경 원이네요. 그 다음 큰 자산은 채권입니다. 18경 원입니다. 채권보다 좀 더 작은 게 전 세계 주식입니다. 15경 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뭐 미국 주식 뭐 어디 주식 투자하는데 그 주식보다 규모가 더 큰 게 뭐다? 채권입니다. 채권이 더 큽니다. 그 다음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금의 시총은 2경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보다 훨씬 작은 게 지금 뭐다? 코인이죠. 코인을 지금 싹 다 합쳐보면 0.32경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 자체도 아직 안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이 코인의 지금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0.16경원입니다. 뭐 금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지금 뭐 사실 초라하기 이를 데 없죠. 지금 이게 많이 올랐는데도 뭐 시총으로 따지니까 참 초라하죠. 제가 이걸 뭐 조금 그 이해하기 쉽게 배수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금은요, 지금 현재 코인 전체 시총 다 합친 것의 한 6배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의 한 12배 정도 되거든요. 주식은 현재 코인 시총의 50배 더 큽니다. 채권은 코인 시총의 60배 정도 더 큽니다. 부동산은요, 코인의 170배 정도 됩니다. 전 세계 화폐, 이게 뭐 화폐를 뭐 자산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화폐도 블록체인 상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글로벌 화폐는 코인의 시총의 약 1000배 정도 되죠. 자, 중앙은행이 앞으로 돈을 계속 찍어낼까요? 안 찍을까요? 계속 찍겠죠.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계속 돈을 찍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는 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이 자산들의 시가총액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니죠. 돈을 찍으면 부동산 가격 오르겠죠. 채권, 주식, 뭐 금도 시총이 올라갑니다. 이 자산 시총이 다 함께 올라갈 겁니다. 그 중에 뭐가 제일 급격하게 오를 것이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 자산이 되겠죠. 모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산들을 토크나 왜 할까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블랙락은 자산운용사입니다. 뭐 JP모건 같은 데는 은행들이죠. 이런 금융기관들이 자산 지금 파는 거죠. 그게 ETF 형태로 팔든 뭐 주식을 팔든 채권을 팔든 매매 수수료, 이체 수수료, 보관 수수료, 대출은 이제 예대 마진해서 이런 것들로 수입을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했던 비즈니스 모델에서 훨씬 더 싸고 빠르고 효율적이다. 무조건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이죠. 이게 블록체인인데 자산 토크나 첫 번째 1순위 플랫폼이 뭐다? 지금 이더리움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통 금융이 지금 자산 토크나를 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걸 훨씬 효율적으로 중개를 하려면 블록체인이 아까 그 제가 이더리움이라고 했는데요. 여러 블록체인 위에서 USDC 스테이블 코인이죠. CBDC는 나중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할 것이다. 말씀드렸죠. 싸고 빠르고 효율적이다. 처음에는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쓰겠죠. 근데 계속 이더리움만 쓸까요? 제가 이거 비유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업비트 우리가 쓰는데요. 이거 뭐 해외 거래소 같은데 출금할 때 수수료를 우리가 내거든요. 이더리움으로 출금하면 이더리움으로 수수료를 냅니다. 자, 이더리움 입출금 수수료가 현재 0.01 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시가로 약 52,000원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약 3,000원 정도 하고요. 지금 그냥 업비트 기준입니다. 리플은 900원 듭니다. 그냥 송금하는데 900원. 폴리건은 지금 그 댕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수수료가 또 많이 싸져서요. 이제 10원 정도 합니다. 스텔라는 2원입니다. 이게 사실 금액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뭐 지금 한 10,000원을 보내든 한 뭐 1억을 보내든 지금 이 똑같은 수수료가 업비트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래소별로 이제 입출금 수수료의 마진을 사실 많이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실제 수수료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단순 비교는 불가하지만 이더리움 그거 한 20만 원 보내는데 수수료 52,000원 내실 분 계십니까? 고객은요, 이게 어떤 체인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싸고 빠르고 효율적이고 빨리빨리 처리되면 우리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신용카드 그거 언제 옵니까? 뭐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대금 정산돼서 오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계속 이거 쓰고 싶은 그 기존 신용카드 정산 방식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빠르고 싸고 효율적이면 그냥 어떤 블록체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재작년이네요. 22년 4월 기사인데요. 서클, 그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어디로부터 투자받습니까? 블랙락 피델리티로부터 4억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을 투자받았습니다. 22년 11월 이런 기사가 뜨죠. 서클에서 블랙록 펀드로 USDC 준비금을 이전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거 말씀을 이따 드릴게요. 자, 블랙락이 지금 코인베이스 주식,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비트코인 채굴 기업 5대 그 기업의 4개 기업에서 4대 주주로 있죠. 대주주입니다. 또한 아까 보셨듯이 서클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5천억 이상 투자를 해서 뭐 대주주로 있습니다. 지분을 투자한다, 대주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주요 의사 결정을 누가 한다? 대주주가 한다. 자, 서클에 왜 투자를 했는지가 사실 중요하겠죠. 사실 이거를요, 말씀드리기 전에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페드입니다. 이 뭐 위키 백과를 보셔도 되고요. 뭐 나무 위키를 보셔도 되고. 근데 연준에 대한 책이요. 생각보다 시중에 없습니다. 그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님이 쓴 그 유대인 이야기랄지 이분이 유대인이나 연준 쪽에 그 정보 책이 굉장히 도움이 전 많이 됐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을 왜 만들었습니까?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그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대공황을 극복을 해야겠죠. 원래 미국의 그 중앙은행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럽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이 이렇게 하니까 중앙은행이 돈도 풀고 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만들자 해서 20세기 초반에 이게 생겨났거든요. 지금까지도 금리를 결정하고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이 연준에 있습니다. 뭐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립 배경이요. 1907년도에도 이제 그 1929년 대공황 이전에도 뭐 한 몇 년 단위로 계속 그 경제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누군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중앙은행이 아직 없어요. 그때 누가 나섰을까요? JP 모건을 비롯한 당시 월가의 큰손들이 경제 위기, 이게 국가에서 할 일을 개인들이 돈도 빌려주고 실제로 풀고 해서 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미국의 재력가 7명이 제킬 아일랜드에 있는 JP 모건 대저택에서 회동을 갖죠. 여기에 이제 누가 오냐면요. 뭐 JP 모건 계열의 그 당시 은행들, 시티은행 계열의 은행들, 이런 월가의 민간 은행들이 모여서 뭘 한다? 연준을 만듭니다. 이 법안 작성에 들어갔는데 이 법안이 뭐냐면요. 핵심은 금의 뒷받침 없이 자기 마음대로 미국의 달러를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것. 그게 이제 연준에 가져오는 것. 근데 그 대주주가 누구다? JP 모건, 시티은행 등 월가의 민간 은행들입니다. 이 논란이 지금까지 미국 분들도 사실 잘 모르세요. 국가 소유 은행이 아니라 민간 은행이란 점이 논란이 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민간 기업인 연준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달러를 빌려오는 식으로 화폐를 조달하고 있다. 자, 연준은 핵심은 이거네요.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민간은행입니다. 이거 자료를 찾아보는 게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홍익희 교수님 그 책들을 보시면 잘 나옵니다. 자, 연준에서 이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죠. 맘대로 찍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이 기사로 가겠습니다. 서클에서 블랙록 펀드로 USDC 준비금을 이전한다. 이건요. USDC가 뭡니까? 이 디지털 달러죠. 물론 CBDC도 있는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디지털 달러를 누가 지금 쥐고 있다? 블랙락이 쥐고 있네요. 서클이 발행을 물론 했죠. 자, 블랙락이 비트코인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서클을 통해서 지금 뭘 통제합니까? USDC, 디지털 달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디지털 달러를 마음껏 발행할 수 있고요. 이걸 유통할 수 있고요. 수탁, 지금 보관, 스스로 지금 본인 펀드 만들어서 USDC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수익을 가져가죠. 이건 뭐냐면 USDC 이거 발행하려면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담보가 뭡니까? 미국 국채와 미국 달러입니다. 미 국채를 사면 뭘 받을 수 있습니까? 국채에 대한 이익, 그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락은 그냥 서클 USDC 발행하려고 미 국채를 그냥 산 겁니다. 그 미 국채에 대한 불로소득, 이자 수입이 아무것도 안 해도 블랙록 펀드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USDC로 뭘 한다? 자산 토큰화에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 블랙락이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했지 않습니까? 블랙락이 ETF 쓰면 승인 확률 몇 프로다? 99.8%. 이게 뭐 5월 달에 된다 안 된다는 잘 모르지만 결국 됩니다. 자, 블랙락이 이걸 그냥 그 요약하면요. 디지털 화폐, 디지털 아까 그 말씀드린 모든 자산들, 디지털 화폐의 시대의 모든 사업권 이거 다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블랙록에서 근데 처음 선택한 블록체인이 뭐다? 이더리움이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랑은 조금 그 용도가 이제 다르겠죠. 이더리움은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플랫폼 기술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의 이제 의견이 여기서부터는 좀 들어가는데요. 블랙록이 이더리움만 사용할까요? 제 생각은 no입니다. no. 전 세계 아까 보셨죠? 그 모든 자산들. 그걸 이제 제가 자동차로 비유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많아도 너무 많죠. 지금 너무 많습니다. 아까 뭐 주식, 채권, 부동산, 뭐 화폐, 뭐 코인, 뭐 USDC, 뭐 CBDC 이 자동차가 많은데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으로 제가 고속도로라고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고속도로 하나로 이게 감당이 됩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또 비유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속도로 뭡니까? 경부 고속도로죠. 서울에서 부산 통행량이 아무래도 가장 많았겠죠. 근데 이걸로 우리 한반도 전체가 커버가 됩니까? 안 되죠. 그 이제 교통량이 점점 많아지니까 영동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 중부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도도 깔고요. 부족하면 고가도로도 깝니다. 그게 뭐라고요? 레이어 1, 레이어 2입니다. 더 빠르고 저렴한 효율적인 플랫폼들이 많아지면 고속도로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량이 분산이 될 수 있죠. 이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훨씬 싸고요. 훨씬 빨라지는 거죠. 이더리움만 쓰지는 않을 것이다. 서클은 USDC고요. 테더에서는 USDT를 발행하고 있죠. 이 두 개가 그냥 쉽게 말하면 디지털 달러라 보시면 됩니다. CBDC는 나중에 나옵니다. 자, 디지털 달러라고 하는 게 어떤 블록체인, 어떤 고속도로를 쓸 것이냐. 첫 번째는 블록체인이죠. 근데 이제 그 USDC 서클에서 발행하는 그 USDC 그 스테이블 코인을 어떤 고속도로 위에 지금 올리고 있을까요? 이거 현재 이미 사용하고 있거든요. 총 15개 블록체인의 USDC가 이미 론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총 15개인데요. 알고랜드, 아비트럼, 아발란체, 베이스, 셀로, 이더리움, 플로우, 헤데라, 니어, 노블, 옵티미즘, 폴카닷, 폴리곤, 솔라나, 스텔라 이 15개가 있고요. 앞으로 with more expected in the future 더 고속도로 더 생길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클에서 괄호 열고 닫고 블랙락이 선택한
15개의 고속도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재밌는 건요. 이게 올해 2월 20일자입니다. 서클에서 USDC를 뭐 여러 그 블록체인 중에 하나 트론 위에다가 이렇게 발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트론 블록체인 지원 안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를 여기 보시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략이다. 위험 관리 차원에서 트론을 지원하지 않겠다. 근데요, 이 이제 기사를 읽어보시면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클도 그렇고 리플도 지금 IPO 지금 준비를 예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상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 상장 그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SEC한테 신고하죠. SEC한테 그러면 잘 보여야겠죠. SEC 지금 바이낸스 뭐 테더 중국계 지금 못 살게 괴롭히느라 정신이 없죠.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알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SEC에게 잘 보이려면 트론이 어디입니까? 이거 중국계잖아요. 그래서 중단했다. 밉보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를 문제점. 이 IPO 이거 주식 상장 시키려면 밉보이면 안 돼서 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이 뭐 저는 되더라고요. 테더 같은 경우, 테더도 디지털 달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블록체인 뭘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 비트코인은 그 별도의 어떤 그 다른 그 장치를 써서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발란체, 코스모스, 이제 카바라고 하는 것을 써서 코스모스를 씁니다. 트론, 이오스, 알고랜드, 폴리건, 비트코인 캐시, 솔라나, 폴카다는 쿠사마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테조스, 니어까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총 15개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제 테더의 지금 시가총액은 USDC의 거의 3배가 넘습니다. 압도적인 1위가 지금 테더죠. 테더는 이것도 이제 발행 담보로 뭐를 찍어야만 합니까? 반드시 미국의 국가 부채, 국채죠. 국채를 한 70% 이상 가져가고요. 미국의 달러를 반드시 사놔야 됩니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담보로 이거를 사고 그걸 기반으로 테더를 찍는 거죠. 이게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 너희들 뭐 비트코인 뭐 그런 걸로 뭐 담보 잡았다며 그 걔네들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뭐 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반드시 뭐 안전 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 국채와 달러를 무조건 사라. 그걸로 담보를 잡아라. 이게 의무화가 됐었죠. 사실 미 국채는요, 뭐 중국이든 저기 일본이든 미 국채 이제 잘 안 삽니다. 그 뭐 사우디랑도 중동이랑도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오히려 금을 많이 샀었죠. 이제 아무도 안 사요.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기가 막히게 꾸준한 수요를 만들어낸 거죠. 스테이블 코인 써서 계속 시가총액 시총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뭘 많이 산다? 미국 국채, 미국 국가의 부채를 많이 사는 격이 됩니다. 뭐 최근에 뉴스 이런 거 떴습니다. 뭐 SEC 위원장이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계속 무리수를 하고 있다,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재단이 무슨 조사를 받았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더리움 재단 뭐 어떤 유튜브 보면 이걸로 또 공포감을 조성을 하더라고요.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SEC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더리움 이거 소송당하는 거 아니야? SEC가 이더리움은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제임스 세이파트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더리움 증권 아니라고 옛날부터 사실상 받아들였다. 이게 뭐란 얘기입니까? 다 쇼쇼쇼라는 얘기죠. 게리 겐슬러 뒤에 이제 그들이 뭔가를 지금 뭐 다 이제 했겠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을 둘러싼 퍼드 계속 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전 세계 모든 기관들 그 전 세계 모든 그러니까 블랙락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은행들 뭐 자산 운용사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자산을 토큰화 시킨다. 이더리움 고속도로 하나로 이거 수용이 불가능하고요.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자, USDC와 테더 이게 총 15개의 다른 고속도로, 다른 블록체인을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의견이 되겠죠. USDC, 특히 이 서클에서 발행하는 USDC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저는
여기에 향후 자산 토큰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USDC를 주로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 위에 다니는 인프라가 뭐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5개 블록체인 코인이 되겠죠. 하지만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을 절대 투자 조언으로 들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